안녕하세요. 좋은 생각입니다. 오늘은 주식시장 흐름 읽는 법이라는 책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저자는 일본의 투자 전설 오라가미 군이오입니다. 이 책은 1993년도 10월에 처음으로 출간되었습니다. 무려 지금으로부터 30년 전에 쓴 책이지만 2023년 2월 달인 지금 현재에 이르러서도 책의 내용이 그대로 맞아떨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 책은 30년의 시간을 뛰어넘을 만큼 주식시장의 본질을 꿰뚫는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자는 주식시장이 4개 국면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4개 국면은 끊임없이 순환하고 있죠. 저자는 이 4개 국면을 판단할 수 있는 특징과 각 국면별 최고의 투자법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책을 읽지 않고 주식시장에 뛰어든 것에 대해 많은 후회를 했는데요. 만약 이 책을 읽고 나서 코로나 사태와 그 이후에 있었던 주식시장의 흐름에 대응을 했더라면 엄청난 수익을 볼 수 있었을 것이라는 그런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시청자분들도 이 책을 읽고 주식의 시장별로 그에 맞는 최고의 투자를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먼저 차례를 살펴보겠습니다. 1장은 기본적인 내용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2장에서부터 5장까지의 이야기가 이 책의 핵심인데요. 바로 이 부분을 요약해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더 깊이 있는 이해를 위해서 꼭 이 책을 직접 읽어보시기를 강추하겠습니다. 현재 이 책은 서점에서 절찬리에 판매 중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고 있는 표는 책의 28쪽에 나와 있는 표를 확대해서 다시 그려보았는데요. 이 책의 가장 핵심을 설명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그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자는 주식시장이 4개의 국면으로 순환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금융장세, 그 다음에는 실적장세, 역금융장세, 역실적장세가 그것입니다. 금융장세부터 하나씩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융장세는 경제 환경이 가장 어두운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통 1, 2년이 지속되기도 하는데요. 요즘 같은 시기에는 조금 짧아지기도 하고 있죠. 이 시기에는 실업률이 증가하고 파산 기업들이 많이 늘어납니다. 경기 침체에 대한 이야기들이 난무하는 시기라고 할 수 있죠. 이때는 국가에서 완화책 그리고 경기 부양책을 쓰게 됩니다. 그 일환으로 인해서 금리가 내려가죠. 실적은 완만하게 계속 나빠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목할 것은 이 금융장세에서 이상한 매수세가 들어오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거래량을 동반한 그런 매수세가 들어옵니다. 이로 인해서 주가는 가장 빠른 속도로 단기간에 급등하게 되고 그 상승률 또한 이 4개 국면에서 가장 큰 폭의 상승률을 보이게 된다고 합니다. 앞이 깜깜한 경제 환경에서 이러한 매수세가 들어오는 까닭은 바로 주식시장이 한 3개월에서 6개월 후에 있을 실적 장세를 미리 반영해서 매수세가 들어오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때 이 금융 장세를 리드하는 업종은 첫 번째는 금융 관련주, 즉 은행과 증권 등이 있습니다. 바로 국가에서 금리를 낮추고 경기 부양책을 쓰면서 이런 은행과 증권의 수익률이 개선되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또한 정부에서
추진하는 이런 경기 부양책으로 인해서 공공투자, 뭐 건설, 토목, 도로 건설 등 이런 목재, 강제, 시멘트 등이 다 급등하게 되고요. 또 공공 서비스라고 할 수 있는 전력, 가스, 전철, 항공, 방송 등도 급등을 보이게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경기가 서서히 고조되기 시작하면은 바로 실적 장세가 시작됩니다. 이 실적 장세에서는 국가에서 이런 경기가 너무 지나치게 과열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일방적인 긴축을 시행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금리도 완만하게 올리게 되죠. 이 실적 장세에서는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기업들의 실적이 아주 급등을 하게 됩니다. 주가는 완만하게 상승을 하게 되고 굉장히 안정적이고 긴 상승 기간을 갖게 된다고 합니다. 이때도 장 초반에는 저가나 대형 소재 산업 관련된 주식이 급등한다고 합니다. 바로 섬유, 대형 철강, 해운, 화학, 그리고 유리, 재질, 시멘트, 비철금 금속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장 후반에는 설비 투자 관련된 주식과 개인 소비 관련주가 급등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전 산업이 순환적으로 상승세를 보인다고 합니다. 이렇게 경기가 계속해서 과열이 되기 시작하면은 바로 역금융장세로 들어가게 됩니다. 역금융장세는 정부에서 이 경기 과열을 우려해서 긴축 정책을 시행하면서 시작하게 됩니다. 고물가로 인한 긴축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금리가 가파르게 인상이 되고요. 그리고 주가는 급락하게 됩니다. 여기서 조금 주목해야 될 것은 여전히 이때도 경기는 최고조이기 때문에 기업 실적은 계속해서 완만한 증가세를 보인다는 것입니다. 리드하게 되는 업종은 소형 우량 기업들이 상승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 시기에는 그전 실적 장세에서 급등을 했던 소재 관련된 그런 산업 등 이런 것들은 굉장히 하락을 하기 때문에 이 소재 관련주를 그 전에 사놓으셨다면 이 시기 때 매도를 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역금융장세가 시작되면은 현금을 확대하고 단기 금융 상품으로 전환해서 그 리스크를 관리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러한 역금융장세가 어떤 단일 쇼크로 인해서 하락을 한 것이라면 6개월 후에 정고점으로 돌아가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매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서도 탄탄한 실적 증가세 등이 뒷받침되어야겠죠. 아무튼 이 역금융장세의 특이점은 이 급락이 시작된 다음 3개월에서 4개월 후에 반등이 일어나는데요. 바로 두 번째 천장이 나타나는 시기라고 합니다. 이 두 번째 천장은 거래량이 적다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금융장세의 거래량보다 훨씬 적은 거래량, 실적 장세보다는 천장이 낮죠. 그러한 두 번째 천장이 나타납니다. 하지만 여기서 조금 주의해야 될 것은 만약에 이때 그 급락의 폭이 아주 컸다면은 이 다음에 있는 이러한 두 번째 천장도 나타나지 않고 역실적 장세 없이 바로 다시 금융장세가 시작되기도 한다고 합니다. 이번에 코로나 사태에서 있었던 급락과 V자 반등이 이러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역금융장세에서 한 가지 더 주목할 내용이 있습니다. 이 역금융장세는 여전히 경기는 최고조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실적도 굉장히 완만하게 상승하고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이상한 매도세가 들어오면서 주가가
급락한다는 그런 것을 특징으로 합니다. 자, 그러면 역실적 장세로 넘어가겠습니다. 역실적 장세는 금리 인하가 이제 그 기미가 보이기 시작하는 때입니다. 2023년 2월인 지금 현재의 상황과 맞는 상황이죠. 금리 인하의 기미가 보이고 경기가 냉각되기 시작하고 기업 실적이 악화되기 시작하고 타산 기업이 출현하기 시작하는 그런 시점입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정부에서 금리를 완만하게 내리기 시작하고요. 이때 기업들의 실적은 급락합니다. 또한 주가는 아주 서서히 완만하게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이 국면에서의 리드 업종은 바로 우량주의 매수 기회입니다. 여기에서는 불황의 저항력이 강하고 리스크가 적은 전력, 가스, 철도, 부동산, 제약주 이러한 것들이 리드를 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 역실적 장세에서 바닥권에 진입을 하게 되면은 이 바닥에서 한동안 왔다 갔다 등락을 반복하는 그런 긴 바닥을 보여준다고 합니다. 그 바닥에서 어느 순간 이상한 매수세가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금융장세가 시작되는 거죠. 근데 이 금융장세는 국가의 경기 부양책과 함께 시작된다는 그런 것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이 책의 핵심적인 내용을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해보았습니다. 이렇게 한번 설명을 듣는다고 해서 이 내용이 와닿지 않습니다. 하지만 책을 읽다 보면은 왜 여기에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지 그 원인까지를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책을 읽다 보면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되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이 책을 꼭 읽으실 것을 강추하겠습니다. 이 책을 읽다가 굉장히 마음에 드는 구절이 있어서 한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강세장세는 비관 속에서 태어나 회의 속에서 자라고 낙관 속에서 성숙하며 행복감 속에서 사라져간다. 56쪽에는 존 템플턴 경의 말이 나옵니다. 이번만은 다르다는 말이야말로 지금까지 투자가를 가장 손해보게 한 말이다. 주가는 바닥에 가까워지면 질수록 상대적으로 높아 보이고 천장에 가까울수록 싸 보인다. 자, 이런 말들이 이 책에 나오죠. 또 타이밍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 타이밍을 잡는 보조로 차트의 활용성에 대해서도 중요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이 책에서는 분산 투자보다는 그 국면별 리드하는 업종 매입하는 그런 전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책을 가볍게 리뷰를 해보았습니다. 책의 두께가 0.78cm 정도 됩니다. 일단 되게 책이 얇아서 가볍게 읽기는 좋지만 책의 내용은 결코 가볍지 않은 굉장히 좋은 내용들로 가득합니다. 꼭 이 책을 한번 접해 보시기를 강추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식시장 흐름 읽는 법이라는 책의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책 소개가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